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최지석 검사님입니다.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 오전에 있었던 그 검사장 회의도 있었고 며칠 전에 고검장 회의도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아주 강경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에 검찰총장께서 이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고 네.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 각오를 보이시면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저희 다른 검찰 구성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내부망에도 여러 가지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네네. 주요한 내용들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지금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찰 내부에서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예, 결국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검사로 하여금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범죄는 처벌되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패나 기업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무력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지고 국민의 불편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와 즉 껍데기만 남아서 이걸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남을 수 있고 증거 수집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검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검수완박 추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체제도 이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진 게 이제 한 1년 남짓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현장에서는 일부 뭐 부작용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가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네. 언론 분석에 의하면은 수사 경로가 종전의 7배로 늘어나서 한 74가지 정도에 달한다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들이 자기 사건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걸 모르겠다는 지적이 굉장히 흔합니다. 예, 예.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요. 전에는 이제 경찰에 저희가 수사지휘로 보낸 사건이 대략 한 2, 3개월 안에 검사가 송치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그 이른바 세제도에 의해서 보안수사 요구된 사건 중에서 예, 예. 종전처럼 3개월 안에 이행되는 것은 한 절반 정도였고요. 네. 6개월이 넘거나 6개월이 넘도록 이행 안 되는 사건도 한 24%, 건수로는 한 17,000여 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사건 처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소를 당한 무고 사건은 종래 검사가 이제 바로바로 인지를 하면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 경로가 막혀서 이제 무고 사건은 7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예. 법령상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를 발견해서 위증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위증을 시킨 사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저희가 수사를 못해서 예, 다시 예. 경찰에 사건을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 같이 봐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이상하게 좀 어그러지다 보니까 사건 처리에 혼란이 생기고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체도 파악하기 좀 어려운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일부 언급은 해주셨지만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처럼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가 된다면 예. 실제로 어떤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수사를 금지한다고 하는 거는 사건에 관해서 인적, 물적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뭐 흔한 경찰에서 수사하신 송치 사건을 저희가 받은 경우에서 보면 경찰 기록의 내용을 검사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기소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 결정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관계인한테 뭘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낀 분들이 있어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그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수사가 불효불급한 거여서 증발시키면 된다 이렇게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른바 힘이 세고 가진 것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 수사가 사라지면 누가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셨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검찰, 다른 특히 선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이 권한이 과도하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거기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른바 이제 소추 기능과 영장 청구, 뭐 직접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법원과 비교해 생각해 보시면 재판을 하는 법원에 대해서 어떤 재판 진행권과 판결 작성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결국은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많이 문제를 삼으시는 직접 수사에 관해서 보면, 그러니까 OECD 뭐 35개 국가 중 한 27개 국가,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합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른바 이제 법 계열에 있어서는 영연방 계열이어서 그런 권한 문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 남부연방관 검찰청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는 건 뭐 잘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선진 법제에서 이렇게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령화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냐 명문화가 아니냐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본질은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견과 뭐 같이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이 현 정권 임기 말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이 시점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예. 검찰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정당의 법안 추진의 어떤 의도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법안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제출된 이후 상당 기간 특별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가 네. 이번에 다시 좀 굉장히 급하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법조계나 학계, 시민사회 이런 영역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대로라면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질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네. 이렇게 입법이 강행되게 된다면 우리 검찰 내부에서는 혹시 어떤 대응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 회의나 뭐 이런 기회에 나서서 저희 입장을 좀 설명드리고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네. 당연히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뭐 저희의 입장과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곡히 설명드리고 호소하는 노력도 같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지금 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이거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뭐 보완해야 된다 혹은 뭐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라던가 아니면 뭐 특별감사제도도 그러한 장치의 하나입니다. 네. 저희 내부 절차로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처럼 일반 시민의 의견 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난해 개혁으로는 공수처처럼 아예 다른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제도들을 다 충실히 활용하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검사나 수사관 모두가 바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또 추가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될 겁니다. 검사님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혹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시고 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게 있나요 혹시? 지금은 사실 다녀온 지가 좀 못해서 기억이 사실 잘 나지 않고요. 그 네네.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무래도 국정과제나 어떤 공약 이행 이런 부분과 조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잘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말씀하십시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법이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적어도 지금 추진하시는 검수완박이라 불리우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 담당관을 하고 계신 최지석 검사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함께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질의응답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검에 계신 검사분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관련된 질문 계속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위 우리가 불리는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이 법안 처리가 일부 표현으로는 강행이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법안 처리에 대한 명분은 뭐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검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권한 집중적인 어떤 권력 구조를 취하다 보니까 네.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이 굉장히 남용되었던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일부 사례가 아니라 정권 때마다 검찰의 어떤 자의적 수사, 소위 말해서 정권에 입맞춘 그런 수사들을 통해서 정권을 보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아마 잘 알려졌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정관예우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런 것들이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하는 그러한 어떤 집중된 검찰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그 분리를 통해서 권력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수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특히 그 검찰에 있는 지금 6대 중대 범죄 수사 권한 이것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분리 원칙을 지향점으로 해서 2020년 2월 4일에 형사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대범죄, 6대 범죄를 그대로 검찰에 남겨두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향점에 맞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다, 상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현재 유행에 따라서 수사권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것은 공수처에 가서 가고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것은 경찰로 또 경찰에 수사를 했다가 또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서 하는 그런 어떤 분산된 수사권의 경계 때문에 네. 수사력 약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사와 기소권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 수사는 수사 조직에서 기소는 기소 조직에서만 하도록 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만약에 앞으로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못하게 되면 그 수사를 누가 맡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네, 현재 발의된 그 법안에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21년 2월 1일, 2월, 3월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중대범죄는 이러한 어떤 수사청에서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수수사청 뭐 이렇게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다 보면 그걸 만드느라 또 공백이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이 신설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런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유예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조사처에 이미 독립 수사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이미 막혀서
2020년 이미 이게 12월에 영구 용역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점은 입법 과정에서 없도록 충분하게 살피겠습니다. 한 가지가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 발의가 된 게 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속도를 내는 것인가, 이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삼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특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이런 성명까지 냈는데, 이 시점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느냐, 속도를 내느냐,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서두르느냐가 아니라 너무 늦었다라고 아마 국민들께서 혼을 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래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약한 것도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2019년, 2020년 1월까지 논의됐던 게 현재의 형사 시스템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일부 1단계 정도였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해 초에 저희가 법안을 이미 다 발의해놓고 6월까지 통과시킬 입법 로드맵까지 만들었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거, 국회의 어떻게 보면 정치 일정 때문에 상당히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속도를 내느냐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하느냐,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고요. 그리고 또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데, 네네. 황당하고 엉뚱한 주장이죠. 논리를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당의 시절에도 온통 여당,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와 현직 장관, 차관, 그리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수석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냥 여당에 대한 수사만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게 검찰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니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이 되었는데 무슨 우리 야당에 대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수사권을 조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수사권은 검찰로 가게 되는 것이고, 중수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와 관련된 집행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네.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방해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갑자기 서두른 게 아니라 이미 늦은 거라는 관점이 더 많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일부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금 6대 범죄 수사를 어디로 줄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부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좀 이견이 있습니까? 좀 조율할 부분이 남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미 지난해 법안을 발의할 때 그냥 일부 의원님의 의견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고요. 예.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은 객관적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의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그러니까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의한 이 연구 용역 보고서와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해서 검찰은 기소기구로 남겨두는 게 좋다라는 그 방안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견, 시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방안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의원총회 때 당론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오늘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물리적 대응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던데, 작전을 다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을 하나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물리적 대응과 관련되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늑장으로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수사를 했고, 네. 또 심지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KBS에서 보도를 했었죠. 저희 의원실에서 공소장을 열람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이거 한 건데, 또 김건희 씨 당선인과 관련되어서 경찰 내근사 보고서에는 이미 김건희 씨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계좌가 제공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자들은 다 기소하고 재판받고 있는데 오직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어떤 검찰의 자의적인 어떤 수사, 이런 어떤 수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기소 안전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을 절대 서울지검장에 임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잘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까다롭게 굴었던 그런 검사장을 등용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의 거의 아직 친위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어떤 검찰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부패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부를 위해서라도 중립되고 독립된 검찰, 그런 인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아니 뭐 좋은데 지금 우리 민생을 좀 먼저 챙겨주시지,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제 협치한다고 해놓고 너무 이것도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하는 것부터 꺼낸 거 아니냐, 민생부터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죠. 언론에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게 검찰 개혁을 논의한다, 검찰 개혁만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법안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사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걸 논의하지만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걸 현안을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두 번째 의총에서 논의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의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것들도 항상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너무 이렇게 갈등과 싸움하는 이러는 것들에만 비춰지다 보니까 네. 사실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좀 잘 안 된 점이 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검찰은 잘못된 수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수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 기소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심지어는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수사에다가 지금 의혹받고 있는 것들은 언론과 협잡해가지고 사건을 통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의혹까지 있는 수사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가 수사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으로 남아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